아, 이거 또 이러네. 지난번에도 이러다가 컴퓨터 다 해킹되고 난리였는데. 아이, 진짜 이참에 개인 업무용 컴퓨터를 하나 새로 장만하는 게 낫겠네. 아이, 진짜. 어디 보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모 씨, 왔어요. 아, 정모 씨. 컴퓨터 좀 대해서 좀 알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내가 컴퓨터를 하나 장만할까 하는데 회사 업무도 봐야 되고 개인적인 업무도 봐야 돼서 뭐 혹시 추천할 제품 있을까요? 대표님 스타일에 맞춰서 컴퓨터를 조립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조립이라 어디 추천할 만한 데는 좀 있나?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플랫폼에 조립하는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 좋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볼까? 어디 보자. 여기 이름이 인연조립. 이름이 마음에 드네. 뭔가 철학적인 느낌도 있고.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수리할 때마다 영상을 올리네. 이거 마음에 드네. 그래, 여기 한번 맡겨보자. 좋은 인연이어야 할 텐데요. 여보세요? 컴퓨터 조립을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예. 저 어제 컴퓨터 조립 의뢰드린 사람입니다. 예. 여기 좀 앉으세요. 예. 원하시는 사양을 말씀하시면 그 스펙에 맞춰서 조립해드립니다. 저는 회사 업무와 개인적인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돼서 하도 용량이 좀 커야 될 것 같고요. 처리 속도도 최신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코어 i14세대 사양을 적용해드리면 적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독점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컴퓨터로 업무 회의도 하고 관련 서류들을 주고받을 일이 많아서 보안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이나 주식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원격 제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 제 컴퓨터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그래도 명심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립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업 과정도 보내드리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배송의 설치까지 싹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제어가 끊겼다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럴 리가 없을 낀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아까 컴퓨터 조립할 때 절대 깔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어당하는 컴퓨터 전원이 켜지면 알람이 뜹니다. 뭐? 제어하는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 전원이 켜지는 거랑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마 그 조립한 사람이? 이봐요, 내 컴퓨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깔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신신당부했잖아요. 제가 63개 컴퓨터에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원래 제 업무 스타일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수리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전 컴퓨터에는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했나 봅니다. 뭐? 실수라고요? 혹시 내 컴퓨터 들여다보고 우리 회사 기밀까지 다 빼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설치는 했지만 사장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믿어주십시오.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사장님, 혼자 주식 재미 보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거 좀 훔쳐본 건데 뭐 이렇게 난리를 치시나?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그럼 나도 준비를 좀 해야지. 어떤 준비일까요? 사과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죠. 제가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사과까지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사과를 못 하겠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우리 조 사장님 회사 기밀 문서들입니다. 아이고, 우리 회사 기밀 문서? 제가 어떻게 할지는 조 사장님한테 달렸습니다. 신고하시면 저도 제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네, 컴퓨터 조립 한번 잘못 맡겼다가 지금 협박까지 당하고 계신데 조한웅 씨,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건 좀 빨리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05호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조한웅 씨는 회사 업무와 개인 용무를 위해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는데요. 기성품 대신 자신의 필요에 맞도록 컴퓨터를 조립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를 알아보던 중 조립 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는 김수리 씨 업체를 알게 돼 컴퓨터 조립을 맡겼습니다. 회사의 기밀 업무 등을 처리해야 하기에 보안은 물론이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절대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발견됐고 이를 따지자 김수리 씨는 오히려 회사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조한웅 씨를 협박해 왔습니다. 네, 지금 허락도 없이 특히 절대로 설치하지 말라고 했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까지 하게 한다? 굉장히 좀 섬찟한데요. 김영우 변호사님, 자, 김수리 씨의 이런 행동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수리 씨가 한 행동들은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침해, 악성 프로그램 전달,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 비밀 취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컴퓨터 사용 사기,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성범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아유,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힘들 만큼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르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통신망 침입. 이건 어떤 범죄입니까?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처벌 규정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수리 씨가 조한웅 씨 컴퓨터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뭐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어쨌든 깔았고 네. 또 거기에 접속한 거가 확인이 됐으니까 요 지금 정보통신망 침입 요거는 명백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한웅 씨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 김수리 씨는 접근 권한 없이 조한웅 씨가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한 것입니다. 자, 조한웅 씨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 네.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가 오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김수리 씨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제 깔았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 침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리 씨는 조한웅 씨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취득한 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었다면 비밀 도용, 비밀 누설에도 해당합니다. 자, 뭐 회사 기밀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 메신저,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 어우, 끔찍합니다. 그렇죠. 네. 이야, 이게 지금 김수리 씨가 이 설치한 프로그램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제거를 하려고 해도 제거가 안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악성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거나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이런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그 자체도 범죄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거나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악성 프로그램을 특정한 일인에게 건네주는 것이 전달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 유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달인가요? 아니면 유포인가요? 네, 지금 김수리 씨가 조한웅 씨 모르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니까 전달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사실 시중에서도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 고려한다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프로그램도 악성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프로그램도 악성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조한웅 씨 회사가 단독으로 가진 그 기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수리 씨가 이거를 보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거면은 중범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영업비밀 취득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김수리 씨는 영업비밀 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업 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는 비공지성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는 비밀 관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한웅 씨 회사의 이 영업 비밀은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한웅 씨 회사는 이 기술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특허조차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특허를 받으려면 기술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조한웅 씨 회사의 기술은 독보적인 기술이었고 회사 역시 업계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영업 비밀 보호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한웅 씨 회사의 기술은 영업 비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어찌 보면 이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것일 뿐인데 그렇죠. 이렇게 또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굉장히 놀랍네요. 예. 네,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개인정보나 업무 관련 정보를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체를 몰래 들여다본다? 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무서운 일입니다. 예.
김수리 씨는 남의 정보를 몰래 훔쳐보는 것 그 자체가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김수리 씨가 그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따지는 조한웅 씨에게 협박까지 했잖아요. 네, 김수리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한웅 씨에 관한 비밀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봉투와 USB만을 보여줬는데 조한웅 씨가 느끼는 공포심을 더욱 커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의 협박 수법을 볼 때 김수리 씨는 이런 협박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들이 봐도 정말 그 야비한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조한웅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수리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조한웅 씨는 김수리 씨에게 따지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아, 김수리 씨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경찰에 알렸다면은 경찰에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수리 씨에게서 조립 PC를 구입한 사람, 김수리 씨에게서 컴퓨터 수리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좀 예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컴퓨터 수리를 하거나 컴퓨터를 조립할 때 옆에서 감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설치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과 같은 정보통신 시대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우리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록 정보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나 모르게 원격 제어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모든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입법적으로 또 형사정책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